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2월 27일 목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간밤에 깜짝 반등으로, 어차피 급락이 심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와줘야 하는 부분인데 조금 큰 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또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죠.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라는 거는 당연히 모두가 생각하는 부분이었을 테고요. 반등은 말 그대로 반등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추세를 우선하라 그랬죠. 잠깐의 그런 양봉이나 반등 같은 경우에 추세가 하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양봉도 당연히 자주 나오는데 그게 반등세로 멈출 것이냐 아니면 바닥을 잡아주는 어떤 신호탄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봐야 아는 부분이고, 보통 주식에서 V자형의 급격한 반등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급격한 추세 전환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본전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손절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 그리고 하향 추세에 대한 투심 위축 때문에 재반락이라고 하죠. 재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외 증시도 바라봐 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 보여줬죠. 그래서 해외 증시가 괜찮게 나오면서 아침 시황에서 짚어드리기에 이제 국내 증시도 시초가가 갭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측면은 이제 코스닥에서 좀 뚜렷하게 나타나 줬고요. 굉장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일단 갭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배당락도 같이 나와줬죠. 그래서 어쨌든 그 상승이 크게 되면은 역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증시가 하락할 때, 투심이 좋지 않을 때 기관계의 순매수, 기관계의 코스피 방어 매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떤 그런 측면의 역반응으로서 이제 기관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시초가에 따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래서 갭 상승할 때는 따라가는 게 좋지 않고, 차라리 갭 하락할 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매수를 하면은 오히려 수익은 더 잘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별 종목은 또 다릅니다. 개별 종목은 또 그 종목에 따른 이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나, 어쨌든 간에 종목이건 지수건 간에 갭 상승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거는 하나 또 오늘 교훈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그런 모양새였고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도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흐름은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고, 재반락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금 기존의 어떤 외인 투심 악화, 개인 투심의 악화와 기관계 방어 매수, 이런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장이 하루 남았네요. 내일 시장 하루 남았고, 내년 1월 올 건데, 연말 마무리 멘트는 금요일 마감이나 나중에 또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런 상태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살펴보셨다면은 감이 있으시겠지만 반등세가 많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거나 어떤 강한 테마나 주도 쪽으로 몰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퍼지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중국 소비 관련주, 뭐 대북주, 제약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하락이나 하향 추세, 투심학화가 심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반등을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급반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상승까지는 보기 힘들겠고요. 재료가 있고 힘이 강한 그런 섹터들과 종목들만 항상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짚어가면서 좋은 종목들, 관심주들 찝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이제 유시민 관련주가 하락이 좀 심하게 나왔었습니다. 뭐 후속주는 움직이더라도 뭐 보혜양조나 SG 충방 같은 그런 주식들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뭐 보혜양조도 그렇고 포비스 TNC도 유시민 관련주, 뭐 보혜양조도 하락을 많이 해주고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그리고 풍강 같은 경우 후속주. 그래서 오늘 흐름이 보면 포비스 TNC 같은 것이나 뭐 풍강 같은 후속주, 시가총액이 가벼운 그런 후속주들이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유시민 관련주로 엮이면서 움직여줬습니다. SG 충만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세를 강하게 가지고 가줬고요. 그래서 유시민 관련주가 좀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강하게 움직여주는 반등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창재지가 좀 특이한 모습이었죠. 황교안 관련주인데, 한창재지는 원래 황교안 관련주인데 정치 테마주가 반등을 해주고 시장의 투심이 좀 괜찮아지고 그러다 보니 한창재지 같이 반등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유시민 관련주 특히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악재 때문에 시간 외가 거의 하한가에 달하게 되면서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보혜양조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내일 일단 시초가는 안 좋게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그 정도 지금 상황을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친환경차는 최근에 친환경차의 대세적인 흐름이 아니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의 흐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크게 움직여주는 섹터가 친환경차 섹터인데 워낙 이제 미래 산업으로 생각이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어떤 산업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관련주가 많습니다. 친환경차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MS 오토텍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었고, 그와 함께 원래 좀 가볍게 후속주로서 급등을 보여줬었던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변동성을 강하게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는 이런 식의 움직임, 그리고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차는 안 그래도 원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큰 흐름, 큰 모멘텀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추세 전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주식들이 지속적인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으로 뭐 판단을 해서 하나 이상은 가져가 주는 게 좋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리고 아니면 뭐 추천주를 거래를 하시든지 뭐 따로 좋은 걸 찾아서 보유를 하시든지 해서 친환경차 관련주는 뭐 한두 개 정도는 항상 가지고 가시는 게 특히 요즘 같은 시황에서는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어부산 오늘 가격 상한가까지 올라가줬고요. 신규 상장주, 요즘에 신규 상장주가 워낙 이슈를 받는 모습이라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주로 많이 짚어드렸었는데, 왜냐면 신규 상장주인데 뭐 제약바이오, JP모건 참여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고 해가지고, 물론 신규 상장주라서 차트 자체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허나 지금 신고가를 뚫어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전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네요. 신고가라고 하기엔 너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전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으로 더 또 이제 긍정적인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식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칼 같은 손절을 해주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그 거래 대금이나 거래 체결이 잘 안 되는 주식들은 급락이 나올 때 손절을 잘 못 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슬리피지가 많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는데, 거래가 풍부하고 체결이 잘 되는 주식들은 어차피 칼 손절하면 되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좋은 주식들, 떨어질 땐 칼 손절하면 그만이고 올라갈 때는 아주 힘있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을 많이 발견할 줄 아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JP모건이랑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랑도 관련이 있고, 최근에 신규 상장 관련주의 모멘텀에서도 뭐 머큐리나 뭐 혹은 뭐 전진바이오팜이라던가 뭐 DKT 혹은 유틸렉스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힘이 있는, 힘이 좋은 주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ABL 바이오도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하락을 많이 해준 상태에서, 그 상한가로 오늘 거래량을 좀 터트려준 현성바이탈입니다. 뭐 거래 대금을 많이 터트려 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하나, 하락을 많이 해주는 와중에 이제 상한가를 가주는 이런 식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통해서, 단기적인 슈팅이나 어떤 그런 거래, 단타 거래 같은 경우에 조금 유효한 경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지금 재료 자체는 뷰티 사업,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승한 모습이고요. 원래 현성바이탈이 그런 식으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사업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술적 반등의 의미가 크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에 따라서 추가 변동성 정도는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 움직임을 좀 봐야겠습니다. 차후의 움직임을 좀 봐야겠고요. 그래서 일단 관심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주가 그 ABL 바이오랑 현성바이탈 지금까지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 YJM 게임즈죠. 아주 괜찮은 교과서적인 방식을 통해서, 전형적인 방식을 통해서 급등을 이루어내서 추천주로서 수익을 맛있게 먹고 빠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기존에 11월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그 중국 게임 판호 관련해 가지고 움직여 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은, 그러니까 가려는 주식, 모멘텀이 있는 주식, 추세가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호재에 크게 반응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호재에 크게 반응하고 악재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힘이 안 좋고 추세가 안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 악재를 더 심하게 받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YJM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 시장의 원리를 반영하듯이 게임 판호 관련주로 올랐는데 이제 조정 조금 받고 차트 좋고 모멘텀 좋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AR 관련해서 이제 뭐 1엔텍이 AR 관련해서 움직인 적이 있는데, 어제 1엔텍이 움직인 그 AR 관련 재료를 이제 YJM 게임즈가 같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모습이죠. 그래서 YJM 게임즈 오늘은 AR 관련해서 움직였다고 해석하는 게 더 맞고요. 삼성전자의 AR 월드 조성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AR, VR 뭐 게임 이런 거 관련해서 YJM 게임즈가 반응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맥락으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변동성 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일단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북주 잠깐 언급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신석재 같은 경우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일신석재 최근 12월 초에 강한 모습과 함께 지금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신석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자꾸 30일날 그 12월 30일날 김정은 위원장 그 서울답방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또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소식 통해서는 맞다라고 하고 있고 뭐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내년에 이제 신년사와 함께 그리고 뭐 이제 또 내년에 정책들이 이제 슬슬 가닥이 잡히겠죠. 잡히면서 이제 트럼프라던가 뭐 어떤 북미 정상회담이라던가 대북 정책 그리고 그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라던가 뭐 이런 걸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대북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대북주들이 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또 추세를 전환해주고 방향을 전환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대북주 잡아가시는 분들은 또 잡아가셔도 되고 또 따로 대북주 중에 또 이렇게 괜찮은 모습 나오는 그런 힘이 있는 주식들 나오면은 또 추가적으로 비중 조절해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 한 거래를 해도 되고 그래서 대북주 쪽이 괜찮은 흐름을 보인다면 대북주 한 두세 개 정도는 비중 나눠서 거래를 하는 건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일단 기대해 볼 만하다,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신석제도 마찬가지로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봐줬고요. 그래서 어떤 섹터들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고 관심주들 위주로 또 시장에서 그런 주도적인 섹터나 주도적인 관심주들 위주의 시장이 또 나올 겁니다. 항상 시장은 그런 식으로 어떤 주도주들 위주의 시장을 만들어 주면서 또 다른 어떤 힘을 받는 주식들이 나왔을 때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뀌거나 혹은 어떤 대외적인 상황이나 시장 이슈에 따라서 주도적인 주식들이나 테마가 또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해 가면서도 항상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강한 주식, 주도적인 주식, 이제 재료가 있는 주식, 차트가 좋은 주식, 그런 주식들이 항상 시장의 어떤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뭐 정리하는 게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힘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 시장 정리하시고 12월도 이제 목요일 하루 더 남았네요. 이제 목요일 마무리 하시고 연말이라서 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어딜 가더라도 너무 춥고요. 너무 춥고 주식 시장도 연말에는 어떤 휴일도 많고 이러다 보면 항상 어수선하죠. 그래서 배당락도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 되면 또 이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이제 어떤 그게 달라지니까요. 그 기관과 외인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도 이제 재조정이라던가 그런 걸 들어가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던가 혹은 그 기준 권리 주주 확정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외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죠. 대외 상황이 달라져 주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기관과 외인의 수급 같은 경우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든 시장이 지속되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정말 안 좋은 시장이 지속된 만큼 내년에는 또 좋은 일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세한 마무리 멘트는 또 나중에 또 따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성투합시다.